여러분, 꿀 있으시죠? 부엌 찬장 어딘가에 한 병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꿀이라고 해봤자 결국 설탕물 아니냐. 달기만 하지 뼈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혈당만 올린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해합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에서도 당분은 뼈의 적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최근에 정말 놀라운 연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요르단과 미국 공동연구팀이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 66명을 대상으로 식이붕소 섭취와 골밀도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붕소 섭취량이 높은 그룹의 골밀도가 의미 있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붕소가 자연에서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 중 하나가 바로 천연 벌꿀입니다. 꿀 100g당 붕소가 0.1에서 0.5mg이나 들어있는데 이것은 고기나 생선의 거의 8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꿀이 그냥 설탕물이라고요?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늘 이 오해를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꿀이 어떻게 우리 뼈를 지키는지 3가지 과학적 비밀과 함께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그리고 올바른 섭취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밀입니다. 붕소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칼슘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칼슘은 뼈를 만드는 벽돌과 같습니다. 그런데 벽돌만 있으면 집이 지어집니까? 아닙니다. 벽돌을 붙여주는 시멘트가 필요합니다. 붕소가 바로 그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붕소가 부족하면 칼슘은 뼈에 제대로 붙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밑 빠진 독의 물붓기와 같은 겁니다. 잠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밀양원소학회 자료에 따르면 붕소는 우리 몸에서 3가지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첫째, 칼슘과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미네랄 보유율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몸속에 들어온 영양분을 놓치지 않고 꽉 잡아두는 힘입니다. 둘째, 비타민 D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은 장에서 흡수되지 못합니다. 붕소는 비타민 D가 제대로 일하도록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뼈를 새로 만드는 조골세포를 깨웁니다. 우리 뼈는 매일 조금씩 부서지고 매일 조금씩 새로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부서지는 속도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빨라지는데 붕소는 만드는 쪽 속도를 끌어올려줍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뼈가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식사를 보면 붕소가 풍부한 음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밥, 국, 반찬 위주의 식사에서는 붕소를 충분히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일과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긴 한데 과일은 혈당이 걱정되고 견과류는 이가 안 좋으면 씹기 힘드시죠? 이해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꿀은 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소화 부담도 적습니다. 이것이 꿀이 특별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좀 놀라우실 겁니다. 우리 뼈 속에는 2 종류의 세포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 다른 하나는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입니다. 건강할 때는 이 둘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만성 염증이 생기면 파골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활발해집니다. 뼈를 부수는 세포가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집을 짓는 인부는 놀고 있는데 철거반만 열심히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래서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리뷰 논문에 따르면 천연 벌꿀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이 이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성분이냐면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퀘르세틴과 캠페롤이라는 겁니다. 어려우시죠? 괜찮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성분들은 파골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차단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철거반이 출근을 못하게 출입문을 잠가버리는 겁니다. 출근을 못하니까 철거가 안 되겠죠? 그러면 건설반이 만드는 새 뼈가 차곡차곡 쌓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이게 진짜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연구도 찾아봤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종합 리뷰에서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꿀의 폴리페놀 성분이 뼈를 부수는 경로를 차단하고 뼈를 만드는 경로를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이미 확실하게 입증되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꿀이 만능 치료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지키는 데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비밀은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장하고 뼈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멀어도 한참 먼 것 같죠? 그런데 최근 연구가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한 세균들, 이른바 장내 미생물이 뼈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장 속 유익균이 활발하면 칼슘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미국 퍼듀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장내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발효시키면서 만들어내는 단쇄 지방산이라는 물질이 장의 산도를 낮춥니다. 산도가 낮아지면 칼슘이 녹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녹아야 흡수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장속 환경이 좋으면 같은 양의 칼슘을 먹어도 훨씬 더 많이 뼈로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꿀에는 올리고당이라는 특별한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올리고당은 우리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무사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장에 도착하면 비피더스균과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2022년 국제영양학 학술지에 실린 리뷰 논문은 꿀이 천연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으로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는 잠재력이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세대 어르신들 중에 칼슘제 먹어봤는데 효과를 못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칼슘제는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칼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칼슘을 흡수하는 장의 환경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냥 돈만 버리는 겁니다. 꿀은 이 흡수 환경 자체를 바꿔줍니다. 배달로 치면 물건을 더 보내는 게 아니라 도로를 닦아주는 겁니다. 도로가 좋아지면 같은 양의 물건도 더 빨리, 더 많이 도착하겠죠? 2023년 국제영양과학 학술지에 실린 동물 실험에서도 꿀을 투여한 그룹이 골다공증 유발 약물의 영향을 덜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뼈의 구조와 조골세포 수가 보존되었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꿀을 먹으면 장속 유익균이 늘어나고 유익균이 늘어나면 칼슘 흡수가 좋아지고 칼슘 흡수가 좋아지면 뼈가 단단해집니다. 붕소로 칼슘을 잡아두고 폴리페놀로 뼈 파괴를 막고 장 건강을 통해 칼슘 흡수까지 높이는 겁니다. 한 스푼의 꿀이 세 가지 경로로 동시에 뼈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세 가지 경로로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변에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진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팔팔 끓는 물에 꿀을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뜨거운 것이 몸에 좋다는 생각이 강하십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꿀 속의 효소와 붕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귀한 폴리페놀 성분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섭씨 60도만 넘어가도 파괴가 시작됩니다. 100도 끓는 물에 넣으시면 비싼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뼈를 살리려던 것이 그냥 혈당만 올리는 결과가 됩니다. 반드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타셔야 합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그 온도가 딱 맞습니다. 두 번째 실수, 가짜 꿀을 진짜라고 믿고 드시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사양 벌꿀이라고 해서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꿀에는 붕소도, 폴리페놀도, 올리고당도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제된 당분이기 때문에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몸이 산성화되면서 뼛속 칼슘을 뽑아 쓰게 됩니다. 뼈를 살리려다 뼈를 녹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진짜 천연 벌꿀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품 뒷면에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라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22, 5% 이하로 표시되어 있으면 천연 벌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좋다고 무턱대고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독입니다. 바린뜨로크 이항엔 독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면 특히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꿀 한 숟가락에는 탄수화물이 약 17g 들어 있습니다. 과하게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염증이 생기며 이 염증이 파골세포를 자극해서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에서 두 숟가락, 이것이 적정량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영상에서 빠져 있는 내용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꿀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첫째, 당뇨병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거나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꿀도 결국 당분이기 때문에 약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미네랄 대사가 정상과 다릅니다. 붕소나 칼슘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장 전문의와 먼저 이야기하세요. 셋째, 1살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꿀을 절대 먹이시면 안 됩니다. 보툴리눔균 때문입니다. 이건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만 조심하시면 대부분의 건강한 어르신들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자, 이제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번의 황금 시간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일 때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이 빠져나가고 혈액은 끈적해져 있습니다. 이때 40도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연 벌꿀 한 숟가락을 타서 천천히 드세요. 빈속에 들어간 꿀물이 굳어있던 혈관을 이완시키고 장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며칠만 해보시면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점심 식사 후 1시간쯤 지났을 때입니다. 이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달달한 믹스커피를 찾으시죠. 그런데 믹스커피 속의 프림과 정제 설탕은 뼈에서 칼슘을 빼앗는 주범입니다. 대신 따뜻한 꿀물에 레몬즙을 몇 방울 넣어 드셔보세요. 레몬의 구연산이 꿀의 영양 흡수를 도와주고 오후 내내 기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시간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연하게 탄 따뜻한 꿀차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이것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때 뼈가 재생됩니다. 꿀이 수면의 질을 높여서 뼈가 밤사이 스스로 수리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이라면 물의 양을 반잔 정도로 줄여서 진하게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다 은퇴하신 68세 여성분이 계십니다. 오래 서서 일하신 탓에 무릎 통증이 심했고 2년 전 병원에서 골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칼슘제를 드셔봤지만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가 생겨서 금방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미지근한 꿀물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셨는데요. 한 달쯤 지나니까 먼저 소화가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장이 편해지니까 밥맛이 돌아오고 기력이 생겨서 동네 산책을 다시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석 달 뒤 정기검진에서 골밀도 수치가 소폭이지만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꿀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책을 다시 시작하신 것도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꿀물이 장 건강을 개선해서 영양 흡수를 돕고 기력을 회복하게 해준 것, 그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분이 가장 기뻐하셨던 건 뭔지 아십니까? 검사 결과보다도 어린 손녀를 데리고 공원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무릎이 아파서 손녀가 놀자고 해도 앉아만 계셨거든요. 이제는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간식도 사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자식에게 짐이 안 되려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꿀이 뼈를 지키는 3가지 과학적 비밀 기억하시죠? 첫째, 붕소가 칼슘을 꽉 잡아주고 비타민 D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둘째, 폴리페놀 성분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셋째, 올리고당이 장내 유익균을 키워서 칼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3가지 실수를 피하세요. 끓는 물에 타지 마시고 가짜 꿀 조심하시고 하루 2숟가락 이내로 드세요. 당뇨약을 드시거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의 황금 시간, 아침 공복, 점심 후 1시간, 잠자기 1시간 전, 이 리듬만 지키시면 됩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부엌에 있는 꿀 한 숟가락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정작 자기 건강은 뒤로 미뤄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을 돌봐줄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 골다공증 걱정하시는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우리가 먼저 알고 가족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정확하고 쉬운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꿀 한 숟가락처럼 달콤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